자, 다음은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지수함수가 식과 함께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직선도 식과 함께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등과 직선이 함께 출제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 문제에서 이 둘을 연립해서 강제로 교점의 좌표를 방정식으로 풀이해 보려고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해요. 교과서에서 이런 대로 공부하고 이건 이거대로 공부해요. 여기에서 이것끼리의 방정식을 원리대로 공부한 적은 있으나 지수 다항 방정식을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연립해서 식을 적어볼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만으로 모든 걸 강제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당연히 얘는 얘대로 자기 주장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말을 안 듣게 되는 겁니다. 각각의 본질대로 다루면 돼요. 자, 지수함수, 이게 평행이동되어 있지만 밑이 2다라는 일정한 비율이 이 녀석의 본질이잖아. 자, 직선, 이 녀석은 본질이 무엇인가요? 교과서의 본질대로 접근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직선은 기울기를 표현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계된 요소가 지금 문제 되게 많거든. 밑줄만 그어볼까? 두 번째 줄에 직선 y 이퀄 3x, 세 번째 줄에 직선의 수직인 직선, 수직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있는 5대 3 외분하는 점, 이것도 직선상에서 구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직선을 기울기를 표현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라고 읽어내고 그것을 다루기 위한 도형이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상기한다면 직선이 나왔을 때는 이와 같은 녀석을 델타 x분의 델타 y가 일정함을 표현하기 위해 이것이 출제되는 것임을 여러분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것을 이용만 한다면 좋은 풀이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넓이, ABC의 넓이잖아요. 이 수직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쪽에 좀 조건이 집결되어 있지 지수함수랑도 결국 만나게 되고요. 여기를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잡아 볼게요. 자, 물론 이거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이것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직선의 방정식을 잡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우 유용한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이용할 때 엄청나게 파워풀할 이 도형을 다루는 것을 먼저 한번 익혀보자고요. 이게 기울기가 만약에 m이잖아? 그럼 k면 km이라고 표현하면 돼. 탄젠트 값이 일정한, 밑변분의 높이가 일정한 녀석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 만약 이것이 기울기가 2라고 한다면 여길 2k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너를 알파라고 하면 넌 3알파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게 수직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혹은 이렇게 어느 쪽을 잡아도 괜찮겠습니다. 너를 3베타, 너를 베타라고 하면 되겠네. 왜? 그게 직선의 본질이니까요. 기울기가 3으로 일정,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로 일정하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처리해주고 나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외분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내외분점의 기본 원리 앞서 13번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닮음을 이용해서 빗변의 길이비가 밑변의 길이비 그리고 높이의 길이비가 되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녀석이 5대 3으로 외분되어 있다는 것은 좀 마음에 안 들잖아? 그래, 그러면은 2대 3으로 내분되었다라고 말해도 되겠네. 5대 3, 2대 3. 그 다음은 x 따로 y 따로 각각 2대 3이 되도록 한다라는 이 유도 과정 및 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이미 이쪽으로도 직각삼각형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이것도 2대 3이 되는 것에 집중하면 되겠다. 이쪽도 2대 3이 되는 것이므로 자, 여기가 3알파이니까 이만큼까지가 얼마예요, 지금? 3알파 플러스 베타잖아요. 자, 이게 2대 3이 되려면 즉 5대 3, 5대 3이 되려면 이것에 2분의 3배가 넣어야 됩니다. 아, 여기 이만큼이 2분의 3 곱하기 3알파 플러스 베타이구나. 그럼 끝났네요.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잖아. 너분의 너가 3이어야 되거든. 그게 직선의 본질이거든. 자, 여기를 보았더니 3베타에서 알파를 뺀 거예요.
그리고 이 높이는 여기서 구한 것이에요. 우리 둘을 나누어 주면 3이 되어야 된다. 델타 x분의 델타 y를 통해 3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2분의 3 곱하기 3알파 플러스 베타 이퀄 3이 된다라는 것을 통해 자 넘겨서 정리해 주게 되면 3 곱하기 3알파 플러스 베타 이퀄 6 곱하기 3베타 마이너스 알파 3, 6, 18베타 빼기 6알파 이퀄 9알파 플러스 3베타 15알파 이퀄 15베타가 되었네요. 알파 이퀄 베타예요. 자, 물론 이거 직선의 방정식 등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끼리 연립해 보는 것도 똑같은 풀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울기 등을 식으로 표현해서 조금 더 좌표를 이용한 풀이도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은 극단적으로 이 직선이라는 녀석이 이 녀석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되어 있던 정보들 수직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여러 측면들을 내외분점까지 잘 고려해서 지수함수의 본질이 비율 아니니 그 비율을 구하고자 했다고. 자, 그래서 알파와 베타가 같아지는 것을 모두 얻었기 때문에 이 둘이 아예 합동이네요. 그걸 얻었으면 알파 3알파 루트 10입니다. 루트 10알파입니다. 13번에 있었던 도형과 똑같아요. 코사인 사인 값이 루트 10분의 1, 루트 10분의 3이야. 여기에 있는 이 녀석도 루트 10알파입니다. 그럼 이 넓이가 지금 주어져 있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의 알파 제곱. 이 넓이가 현재 지금 20으로 주어져 있다. 알파의 값이 2라고 바로 나오게 되고 여기 주어져 있는 A라는 점의 좌표 2알파잖아요. 이 베타가 알파니까 2알파 콤마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구해주게 되면 4,43, 12가 되고요. B라는 점 이것은 이제 3알파가 X좌표가 되는 거잖아요. 3알파가 X좌표가 되니까 6,63, 18 이와 같아짐을 모두 얻을 수 있었고 야 이건 뭐 지수함수를 거의 지금 하나도 안 쓴 것 같은데 좀 아쉬우니까 자 지수함수의 본질은 뭐라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비율에 지금 집중해서 구했던 거야. 지수함수 이걸 평행이동 시켜 놓은 지점 여기까지를 그래 이걸 X축처럼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함수값들이 등 B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X좌표가 지금 이만큼 늘었잖아. 1 갈 때마다 몇 배 늘게 돼? 2배 늘게 돼. 1또 갈 때마다 몇 배 늘게 돼? 또 2배 늘게 돼. 즉 이 길이와 이 길이는 4배 관계에 있어야 된다고. 자 근데 지금 n이 뭔지 모르니까 좀 스트레스가 되는데 이게 4배였으면 좋겠는데 이만큼 빼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28, 4배입니다. 이게 10이면 된다는 거야. 점근선 10이면 된다는 거야. 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자 12에서 점근선만큼을 빼준 것 n이에요. n. 그리고 18에서 점근선만큼 빼준 것 그것이 바로 이 점근선까지의 거리, 점근선까지의 거리이고 여기서 x좌표가 이만큼 증가하였으니까 x좌표가 1씩 늘어날 때마다 2배씩 늘어나게 된다라는 일정한 비율이 지수 로그 함수의 본질이잖아요. 지수 함수의 뜻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통해 4배 해주면 네가 된다. 왜? x좌표가 2 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n을 찾아주게 되면 48-4n 18-n 3n의 값이 30 n이 10이 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따라 m의 값을 바로 구해주게 되면 m의 값 또한 3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자 물론 여기에 있었던 a 4,12와 b 6,18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지수함수 식에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면 12 이퀄 2의 4-m 플러스 n이다. 18 이퀄 2의 6-m 플러스 n이다 라고 해서 n과 m을 결정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수함수의 본질이 이 함수값이 그냥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이었으므로 식을 통해서 처리할 때에도 최선의 풀이는 이 부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4배가 된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12-n과 18-n이 역시 4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식을 통한 최선의 풀이 또한 바로 이 함수 값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안에 있었던 거구나. 자, 2가지 정도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선. 이건 수원에서도 수투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름이 많잖아요. 기울기, 탄젠트, 수투에선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등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그것이 내외분점 등 무엇인가 삼각함수뿐만 아니라 내외분점 등이 이 도형의 닮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녀석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13번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라든지 이런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문제들로 중요 역할을 계속해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x, y로 나누게 되는 중요한 닮음을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이 기울기가 3이 됨을 이용하였고 기울기가 3이 됨을 이용하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됨을 이용하였다. 실은 이 둘이 결과적으로는 90도 회전시킨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90도. 왜 두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 서로 수직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문제였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개념들에 대해서 그 의미 및 유도 과정까지를 익히게 되면 교과서의 힘이 정말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수차례 계속해서 느껴가며 공부를 해나갈 수 있을 거고요. 자, 그게 실제 시험장에서도 가장 공정한 변별력으로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별로 신경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적은 기간이 남아있다, 짧은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즉각 도움이 될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를 한다 라고 한다면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교과서 개념. 자, 그럼 22번 보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만 역시 최근의 문제는 뭔가 개념을 문제에서 찾아내고 읽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첫 번째, 아예 개념어가 등장하면 앞에 외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 의해 내외분점, 유도과정 등을 그대로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외접원 있잖아요. 그러면 사인 법칙 등은 그냥 떠올려 주면 되는 거야. 개념어가 그대로 있으니까. 자, 근데 어려운 문제에서는 그런 개념어가 단어로 그대로 주어지지는 않지만 어떤 것도 잘 눈여겨보면 좋을 수 있냐. 그 문제의 다른 특징들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이 관찰에 대해서 문제 독해 과정에서 이러한 것을 집중해야 된다. 자, 앞서서는 15번 문제 등의 수열에서는 숫자까지도 관찰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이런 함수의 그래프 이런 것들에서 식의 형태 안에서 우리가 뭘 찾아봐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투, 식의 연산을 통해 논리적으로 구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에 제일 먼저 관심을 두면 좋을까? 그 문제에 특징적으로 자꾸 반복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수치이든 꼴이든 찾아내면 좋은 겁니다. 그게 어떤 개념을 이용하라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반복되는 식의 꼴을 한번 보자. gx 자체가 fx 빼기 x, ft 플러스 t. 뭔가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gx가 fx 빼기 x 그리고 빼기의 ft 빼기 t예요. 이런 식의 꼴이 반복되고 있었구나. 마이너스로 묶을 생각은 어떻게 했지? 합차 실수배 등의 미분 유도 과정이 이와 같습니다.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2개씩 식을 잘 2개씩 묶어내면서 마이너스 부호 등으로 묶어내면서 미분계수의 정의꼴 2개를 찾도록 돼 있어. 이걸 fx에서 x를 뺀 함수를 ix라고 해보자. 그럼 넌 it가 되지 않니? fx가 4차 함수이므로 ix 또한 4차 함수가 되지 않겠니? 자, 이 뺀 함수의 아이디어를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은 반드시 학습 목표인 평균값 정리 유도 과정을 꼭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평균값 정리 유도 과정이에요. 하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런 뺀 함수를 잡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지금처럼 이름을 주어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바로 여기서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자, 이와 같이 뺀 함수의 속성 자체를 우리가 찾을 수 있었다. 자, 그럼 이제 이 HT라는 것이 매우 쉽게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제로가 되도록 하는 그런 방정식의 실근이에요. G 이퀄 제로가 되도록 하는 방정식의 실근이에요. IX 빼기 IT 이퀄 제로가 되도록 하는 것의 방정식의 실근이에요. IX 이퀄 IT가 되도록 하는 방정식의 실근이네요. 자, 이제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제 어떤 개념이 또 떠오르나요?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도함수의 활용에서의 방정식의 활용, 어떤 것이었니? 4차 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극대, 극수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집중해서 관찰하면서 몇 번 만나는지를 지금과 같이 상수함수 가지고 구하지 않았니? 그래서 그렇게 조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가족권에 있는 내용, 앞서 14번에서도 살폈던 것과 같이 뭐 0을 곱하면 그냥 연속이 된다, 뭐 이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정도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14번도 살짝 그것이 달랐던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연속, 불연속 등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그 양상들을 공부해 왔는지를 또 묻고 있어요. 마치 전년 수능 시험 문제에서 최대, 최소 정리, 최대, 최소값이 존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예시대로 물은 것처럼, 자, 불연속의 예시 중 이러한 것이 있지 않나요? 가족권을 보면 H가 뭐여야 돼? 극한값은 존재해야 되는데 함수값은 그것과 달라야 돼요. 이건 H가 불연속인 순간을 묻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 불연속 중에서도 극한값은 존재하고 함수값도 정의되어 있는데 이 둘 그리고 3 얘네 둘이 서로 같아야 하잖아. 근데 이것만 안 되어서 불연속인 그런 순간을 찾으라는 것이 바로 가족권이었습니다. H가 극한값은 마이너스 1에서도 1에서도 있어야 돼요. H가 이런 것은 극한값은 존재해야 돼요. 거기까지는 만족돼요. 근데 거기서 함수값을 이렇게 빼잖아요. 함수값을 이렇게 빼잖아요. 그러면 2가 되어야 돼요. 아, 뺀 함수의 방정식에서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게 0일 시엔 둘이 같다는 거지. 연속이라는 거야. 아, 이건 극한값도 함수값도 각각 존재하지만 그것이 서로 달라서 불연속인 어떤 순간만을 묻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연속의 정의대로 그것을 극한값, 함수값, 그리고 그것이 서로 같은지 나누어 필요 조건대로 따져 다루어 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상황과도 같다. 자, 그래서 이런 지점이 마이너스 1과 1에 있어야 돼요. 그럼 방금 전에 얘가 해주는 이야기가 있잖아.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것이 뭔가 그 개수가 급격하게 바뀌거나 그러려면 그 값들이 크리티컬 포인트예요. 그러면 그런 녀석들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으면 그럼 이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고 하더라도 바뀌게 되는 순간이 매우 적겠지. 실제로 이렇게 되었을 땐 두 개가 만들어지지 않아. 그래서 4차 함수 IX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극대 극소값이 3개 있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있을 시에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0개, 1개, 2개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지점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없어. 그 값을 여러 번 지나갈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 IX의 그래프에 이렇다고 쳐볼게요. 이러다가 이렇게 되면 H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아마 생기겠지. 이런 지점을 지나갈 때에도 혹은 이런 지점을 지나갈 때에도 y 이퀄 IT라는 녀석이 이런 지점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 전후에 조금씩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H가 달라지겠지. H 값이 이 사이에선 계속 2라는 상수함수로 변동이 없으니까 이 녀석이 불연속 중 어떠한 것이니까 극한값은 존재하면서 함수값도 달라가지고 불연속이 되어야 되는데 H가 불연속이 될 만한 부분들만 먼저 한번 후보 지점을 축소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밖에 없어요. 왜? 다른 곳에 있었을 땐 이 주변에서 y 콜 it랑 몇 번 만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계속 똑같아. 상수함수야. 그러면 연속이야. 그래서 불연속이 될 수 있는 후보 지점을 역시 축소시킨 것과 같고요. 14번과 같은 논리인 겁니다. 아, 이게 어딘지를 모르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의 여기선 뭐 연속이라는 말조차 없지만 불연속이 될 수 있는 후보 지점을 축소시키는 것, 그것 자체로 고변별력이구나. 이런 녀석들이 이제 극한값과 함수값이 나머지에선 다 같으니까 달라질 수 있는 후보 지점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세모라고 말하는 부분들 살펴보게 되면 t는 지금 현재 x의 값입니다. t가 조금 작았다가 조금 더 커지는 상황을 살피게 되면 이것보다 조금 위에 있다가 조금 아래로 오게 돼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 이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도 좌극한과 우극한이 이 위로 갔을 땐 4개고 이 밑으로 갔을 땐 2개이기 때문에 이 또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요. 얘네 둘 모두 같은 이유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세밀하게 극한값은 존재하도록 해야 돼요. 존재하도록 해야 돼요. 단 그게 함수값과 다른 불연속 지점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둘을 뺐을 때 2가 나오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라고 했을 때 이제 후보 지점이 더욱 축소가 되었구나. 이 세 군데로 축소되었습니다. 좌우극한 맞니? t가 이것보다 조금 작을 때, t가 이것보다 조금 클 때 둘 다 극한값은 2로 같네요. 그 다음 자 여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좌우극한 4로 갔고요. 함수값이 3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도 좌우극한 4로 갔고요. 함수값이 3으로 같아요.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거다. 극값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았을 때 좌우극한이 그거 이전에 일단 이 극값 하나를 지날 때 여기 2개 만나던 것이 하나로 바뀌게 되므로 함수값과 이 아래쪽에 있었던 극한 1만큼 차이 나는 게 정상적이거든. 여기서 위로 갔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가 더 줄어서 함수값보다 이 위에 있을 때는 한 개가 덜 만나고 이 밑에 있을 때는 한 개가 더 만나고 이 함수값일 때만 딱 여기가 한 개 만나는 그 상황. 근데 이거는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야 된대요. 뭐가 큰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이만큼 차이 나도록 하는 유일한 경우를 찾았습니다. 이건 이제 모두 후보가 돼. t가 조금 작을 때에도 조금 클 때에도 4번 만나요. 극한값은 즉 4예요. 함수값은 2개예요. 이걸 만족시키니? 만족시켜요. 얘는 마이너스 1이나 1이 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극한값 4고 함수값 2예요. 좌극한, 우극한 모두 4개 만나고요. 함수값은 2개 만나요. 자, 그럼 얘는 또 뭐냐? 얘까지 되어버리면 그러면은 3C2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세 가지나 있을 거 아니야. 자, 하지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극한값은 4개입니다. 함수값은 3개네요. 자, 연속에 대해 연속함수의 성질, 연속의 뜻을 모두 물었을 뿐 아니라 연속의 뜻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그리고 그 극한값의 존재성 안에 들어가 있는 좌극한과 우극한, 극한의 뜻까지 수투의 첫 단원을 제대로 교과 개념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깊이 있게 알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었던 시험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네가 아니고 너랑 너일 수밖에 없다까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내는데 성공하였고 네가 마이너스 1이고 네가 1이면 되므로 ix라는 녀석의 함수식은 역시
이 녀석을 y 이퀄 b라고 한다면 빼기 b라고 하면 그것의 인수를 제곱 인수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x 이퀄 1의 제곱 a 최고차항의 개수는 그냥 양수라고만 생각하면 돼.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빼남수를 이용했다 생각해도 좋고 평행이동이다 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것을 통해서 ix를 결정한다 라고 한다면 ix와 fx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와 같이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fx 또한 ix 플러스 x로 구한 것과 같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추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조건에 의해서 추론한 것이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나조건을 보면 나조건은 사실 굉장히 한 번에 쉽게 0을 기점으로 f의 부호가 달라지는 경계가 바로 알파 마이너스 1이다. f 마이너스 1이 0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호가 달라지는 경계가 여기다 라고 말해준 것과 같다고요. 이걸 한 번에 캐치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복습할 개념이 있습니다. 정적분의 활용이고요. 넓이 유도 과정입니다. 지금 좌우변에 이것을 떠올리도록 하는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을 그걸 절대 부정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의 넓이 유도 과정은 양수일 때 한 번 증명하고 음일 때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이 과정을 복습해 보면 이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최소값 등을 이야기할 때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f의 부호가 바뀌어야 한다. 사이값의 정리에 의해 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이젠 무엇을 하면 되냐? ix는요. fx 빼기 x였잖아요. 이제 이 빼남수라는 녀석을 평균값 정리 유도 과정에서 살폈던 것처럼 빼남수의 함수값은 두 함수값의 차와 같다. 그래서 교점 등에선 이것이 제로가 되는 것이다 등을 이용해서 증명하고요. 지금은 네가 0인 것을 알고 네가 1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i-1의 값이 1이 되는 것을 구해내는데 이용되고 이와 같이 생겨먹은 마이너스 1, 1, 이 극소값이 둘 다 마이너스 1,1이고 1,1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ix라는 함수식은 ax-1, x 플러스 1 그것의 제곱 둘 다 제곱인수를 가질 뿐만 아니라 평행이동을 1만큼 했다라고 말해도 됨을 알았다. y 콜 ix의 그래프가 결정이 되었고요. 그뿐 아니라 이것을 잘 합차 공식을 먼저 해서 제곱을 해주면 짝수차만 남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극소값 두 개가 같은 4차 함수는 이것을 평행이동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선대칭이다라는 것까지도 사실 이 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다조건으로 가볼게요. 이 빼남수와 사실 아주 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또 다른 중요 개념은 부등식의 증명입니다. 부등식의 증명은 f라는 녀석이 뭐보다 0보다 같거나 크다 등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등을 밝히는 개념인데 그걸 이런 것을 증명하고자 할 땐 어떻게 하나요? 빼남수를 통해서 이것과 동일한 동치 관계에 있는 다른 부등식을 이용합니다. 무슨 얘기지? 자, 나조건의 정적분으로 표현되는 함수가 넓이로서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주고 그 의미에 의해서 이것을 얻어서 지금 fx라는 함수식의 중요 부분을 찾지 않았니?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하면 미분도 아쉽잖아요?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미분 해보았더니 fx 빼기 kx 이게 0 이상이래요. 내내 ix를 가지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fx를 바로 생각해야 된다고? 물론 평균값 정리 유도 과정을 잘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f로 틀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 의미 사이의 관계대로요. 하지만 부등식의 증명은 이렇게 빼서 증명하는 건 원래 이런 것이었어. kx 여기 x에 괄호 없으면 됩니다.
이 둘이 동치임을 이용하는데 지금은 반대로 이용했을 뿐이야. 나 F를 안 다루고도 이 부등식을 또 생각할 수 있나요? 그치, 그게 이 문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었던 요소다. 그러므로 IX가 K-1의 X보다 같거나 크다와 같다. 그리고 IX라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거의 전부 완벽히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것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성립하도록 하는 이것과 같은 얘기고 이것과 같은 얘기고 이것과 같은 얘기고 부등식은 원래 이 뺀함수 등을 이용해서 이것을 바꾸어 표현하고 그것을 가지고 대신 증명하는 개념이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간 데가 생기면 안 돼. y equal k-1의 x. 원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 기울기가 언제 최대가 되냐를 묻고 있는 것이고 그 접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찾아주면 되는데 이 k의 최대값이 주어져 있어요. f 프라임 루트 2. 그럼 k-1의 최대값은 얼마니? f 프라임 루트 2 빼기 1인데 자, 이것이 백미입니다. 이 뺀함수를 이용해서 평균값 정리를 유도해 나가는 과정은 h 이퀄 f 빼기 g 그리고 이 g라는 녀석이 사실 직선이에요. 그것을 미분해서 h 프라임 이퀄 f 프라임 빼기 g 프라임인데 이것이 상수가 나와요. 그걸 이용해서 너를 구하는 거야. 뺀함수의 함수값은 함수값 빼기 함수값이다. 뺀함수의 도함수의 함수값은 x를 미분했잖아요. 도함수의 함수값은 기울기 빼기 기울기다. 그러므로 i 프라임 루트 2라는 녀석은 f 프라임 루트 2 빼기 1이고 그것이 k-1의 최대값이라는 거예요. k-1의 최대값은 바로 이 녀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루트 2네요. i 프라임 루트 2.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겠습니다. i 프라임 루트 2예요. 그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원점 지난다고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21번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도 좋지만 직선의 본질은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면 좋다고 했어요. 원점에서 이 지점을 바라봤을 때 이 지점은 루트 2, i 루트 2이고 이 점과 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지만 평균 변화율과의 등식을 만들어 주게 되면 평균값 정리와도 비슷한 등식을 지금부터 연습할 수 있고 고난도 문제에 많이 이용됩니다. 루트 2분의 이거예요. 방금 전 문제에서 계속 이용하였어요. 이 등식을 풀면 됩니다. 왜 이렇게 산이 있으면 산을 바라보면 접선을 긋는다라고 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바라보았을 때 스쳐 지나간다라는 것은 이 점에서의 곡선의 순간 변화율과 내가 바라본 시각선의 평균 변화율이 같아지는 순간을 말한다. 이것을 계산해 주면 바로 A의 값이 7분의 1 하고 나오게 되고 IX라는 녀석이 7분의 1에 X-1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원한다면 X제곱 빼기 1 전체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거기에 플러스 1이므로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한 F를 구해야 돼요. F라고 한다면 fx는 IX에다 x를 더 더한 것이니까 7분의 1에 이 안쪽은 이렇게 구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1 한 다음에 마지막에 x를 더해 준 것 같습니다. fx 빼기 x가 IX였어요. 끝까지 이 뺀함수를 많이 다루어 보았는지라는 동일한 개념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f 마지막으로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 f6의 값을 구해주게 되면 36 빼기 1 제곱하면 35의 제곱이고요. 35의 제곱인데 7, 5, 35이므로
여기까지만 곱해주면 이만큼이 만들어지고 여기 6이 들어가 줘야 되고 여기 1이 붙어 있으므로 5, 5, 25, 5, 3, 15 175에 7을 더해준 것으로 182가 정답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었고요. 쓰인 개념의 개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그 개수 자체에 대해서 여러 번 이용해요. 13번 코사인 법칙 유도 과정, 코사인 법칙 유도 과정, 수선 내려서 직각삼각형, 수선 내려서 직각삼각형. 21번까지도 마찬가지 내용 계속 이용되고요. 14번에서 연속의 뜻대로 좌우극한 비교하는 것이 기역, 니은 했을 때 그걸 연속으로 여러 차례 이용하는 것이 최선의 풀이였습니다. 빼남수의 모든 것을 여러 차례, 수차례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소 어렵긴 했습니다만 이 시험지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도 있는 것 같다.